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공남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능력시험 2 읽기 영역을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의 마지막 영역이지요. 이 시험은 듣기와 쓰기를 푼 다음에 쉬는 시간 그 이후에 풀게 됩니다. 모두 70분 동안 5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읽기가 읽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길다고 해서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주변에 있는 읽기 자료를 틈틈이 읽는 습관을 기르면 읽기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기 문제 유형입니다. 올해 시험부터 문법 영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읽기와 듣기의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어휘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1번과 2번은 문맥에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문장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문법을 골라야 합니다. 3번과 4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에서 같은 의미의 표현인 단어를 그런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역시 문법 사용형을 물어보는 문제이지요. 네, 그 다음은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광고문이나 안내문을 읽고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표나 담화, 그래프를 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3번에서 15번까지는 문장을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주어지는데요. 문장의 순서가 없이 배열되어 있는데 그 문장들을 순서에 맞게 여러분이 골라야 합니다. 16번에서 18번 그리고 28번에서 31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역시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나오고요. 앞뒤의 문맥을 잘 파악하여서 빈칸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할지 골라야 합니다. 25번부터 27번까지는 신문 기사에 머릿글이 나오는데요. 그 머릿글을 보고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32번부터 34번까지는 담화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표, 그래프, 담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봤던 것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사문이나 수필, 설명문, 논설문이 나옵니다. 조금 긴 글을 읽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35번에서 38번은 주제를 고르는 문제이고요. 49번에서 41번은 알맞은 곳에 문장을 넣는 문제입니다. 모두 설명문과 논설문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태도나 심정 파악하기, 글을 쓴 목적, 왜 글을 썼는지 찾기,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빈칸 채우기, 주제 찾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설명문, 논설문, 소설, 수필, 기사문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유형들이 조금 많이 있지요. 많다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요령을 익혀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유형은 문맥에 알맞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차량 10부제가 괄호 지금보다는 매연을 줄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차량 10부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차량에 번호가 있지요. 그 번호의 맨 마지막 자리와 날짜의 마지막 숫자가 똑같은 날, 그 차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차량 10부제입니다. 차량 10부제가 시행되면
길에 차가 많이 없겠지요. 그래서 매연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나쁜 공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항을 볼게요. 시행될지언정, 시행된다면야, 시행될지라도, 시행되는 셈 치고 시행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행될지언정, 리을지언정, 을지언정은 언제 사용하나요?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만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앞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음, 상관없음을 나타냅니다. 굶을지언정 그런 것은 안 먹어. 내가 굶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먹지 않겠다. 앞에 것과 상관없이 뒤에 있는 것 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야기하지요. 몸은 70 노인일지언정 마음만은 젊다. 내 몸이 70 노인이라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젊다. 네, 이것이 여기에 들어갈까요? 네, 맞지 않겠지요.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시행된다면야. 된다면야는 앞에 사실이 이루어지면 뒤에 것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들을 낳는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니? 아들을 낳는 것이 이루어지면 걱정이 있겠니? 이거는 없다는 뜻이죠. 아들을 낳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기 들어갈까요? 차량 10부제가 시행이 되어 그러면 매연을 줄일 수 있겠지요. 앞에 것이 실현되면은 뒤에 것이 이루어집니다. 답은 2번이 되겠지요. 나머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될지라도, 리을지라도 이것은 1번과 조금 비슷한 문법입니다.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뒤에 것이 그러하다, 강조하여서 나타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올지라도 꼭 와야 한다. 비가 오는 것과 상관없이 꼭 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4번은요. 시행되는 셈 치고, 네, 는 셈 치고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루어 가정함을 나타냅니다. 예문은 소풍 가는 셈 치고 소풍 간다고 생각하고 소풍 간다고 가정하고 교회에 도시를 떠나서 집을 보러 갑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요. 네, 첫 번째 유형을 통하여서 문법을 물어봅니다. 읽기지만 어휘 문법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유형은 같은 의미의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이번에는 자주 쓰지 않던 새로운 색을 사용할까 합니다. 을까하다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함,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요를 이야기하지요. 그럼 예항을 볼게요. 사용하려 합니다. 사용할 만합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법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사용하려 합니다. 려하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주어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 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 이야기하지요. 앞으로 이번에는 자주 쓰지 않던 새로운 색을 사용할까 해요. 하고 싶어요. 사용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요. 비슷한 뜻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을 볼게요. 사용할 만합니다. 리을만하다, 을만하다는 그만한 정도이다 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밤을 샜다니 병이 날만해. 그 정도야. 또는 그 가격이라면 살만해요.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런 뜻을 나타내겠지요. 3번은 사용할 수 있어요. 을 수 있다는 1급에 나오는 너무 쉬운 문법이지요. 4번을 볼게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리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 다른 방법이 없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새로운 색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니까 아니지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 유형을 통하여서 어휘와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읽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광고문이나 안내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먼저 안내문이 나오네요.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맵거나 짠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약을 먹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먹었다 안 먹었다 하지 말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약도 규칙적으로 먹으라고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네, 주의사항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예양도 한번 살펴볼까요? 보관 방법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먹는 방법, 음식 먹는 방법 하나에만 해당되지요.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4번 식사 규칙 역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지요. 정답은 1번이 맞네요. 네, 우리가 안내문을 통하여서 주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광고문을 통하여서 한번 주제를 찾아볼까요? 네, 우리 책 216쪽의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2014년 미국 독자들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독자가 뭐예요? 책을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하지요. 책이랑 관련된 것 같아요. 하루 동안의 여행, 드디어 한국어판 출간. 출간은 그 책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착순 구매자 100명에게는, 빨리 사는 사람 100명에게는 작가, 이 책을 쓴 사람의 친필 사인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글이지요? 네, 그렇죠. 1번 책이지요. 여행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3번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유형은 평소에 안내문이나 광고문을 많이 보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에는 표, 담화, 그래프를 보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36쪽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또는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 손 안에 피어나는 꽃송이, 나만의 생활 꽃꽂이를 시작하세요. 꽃꽂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좌, 생활꽃꽂이 강습, 수강생 모집, 강좌 수강생을 모집하는 글이네요. 초급반. 초급이 뭐예요? 여러분, 초급을 지나서 중급, 고급 수업을 듣고 있지요. 초급은 시작하는 사람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반인 것 같아요. 일시 언제 해요? 목요일 13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어떤 하회 단지에서 진행이 되고요. 수강료, 이 꽃꽂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돈을 냅니다. 1개월 기준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을 내지요.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또 따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예양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료비는 내야 합니다. 바로 위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의 반입니다. 무슨 반이었어요? 네, 초급반이었지요. 잘하는 사람들의 반이 아닙니다. 3번, 한 달 동안 재료비는 10만 원이 듭니다. 수강료가 10만 원이지요. 재료비는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4번, 한 달이 지나면 재료비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지요. 네, 우리가 도표를 통하여서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도표 외에도 다른 유형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표가 나오지요. 글 또는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지하철 운임표, 지하철을 탈 때 내는 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카드 종류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 3가지 종류네요. 그리고 운임, 돈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요. 10kg 미만일 때는 이렇게 돈이 다르네요. 그리고 10kg 이상 갈 때는 또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추가 운임이 있어요. 40kg까지 5kg마다 100원씩 더 내야 하고요. 그리고 40kg 이상일 때는 10kg마다 100원씩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말도 잘 읽어봐야 돼요. 일회용 교통카드 한 번만 쓸 수 있는 그런 교통카드는 기본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이 추가됩니다. 일회용이 더 비싸네요. 예항을 볼까요? 교통카드의 종류는 2가지이다. 2가지였어요? 아니죠. 3가지지요. 네, 다음 볼게요. 추가 운임은 40kg 이상일 경우보다 40kg 미만일 경우에 더 저렴하다. 여기가 더 저렴한가요? 5kg마다 100원, 10kg마다 100원. 여기가 더 싸지요. 그러면 40kg 이상일 경우가 더 저렴합니다. 3번, 한 번만 쓸 수 있는 교통카드, 일회용 교통카드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지하철 이용료가 할인된다. 할인됩니까? 100원이 추가된다고 했어요. 더 비쌉니다. 4번, 청소년이 기본 교통카드를 이용해 35km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1,200원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10km 700원이에요. 700원이 먼저 있어요. 이제 25km를 더 가야 돼요. 그럼 5km마다 100원이니까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네, 1200원이 맞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조금 계산이 복잡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도 이렇게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 또는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제15회 한평나비 대축제가 열려요. 언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어디에서? 한평 천수변 공원에서 열립니다. 네, 여기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꽃, 나비, 곤충을 소재로 한 전시 문화체험 행사가 열리고요. 입장권은 얼마예요? 어른은 7,000원, 청소년과 군인은 5,000원, 노인과 어린이는 3,000원이고 단체, 20인 이상 단체는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1,000원을 깎아줍니다. 입장권을 구입하면, 입장권을 사면 현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쿠폰을 줍니다. 사전 예매, 미리 표를 살 수 있어요. 사전 예매는 3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이고요. 사전 예매를 하면, 미리 표를 사면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네, 더 할인을 더 깎아주지요. 10% 깎아줍니다. 예항을 볼게요. 표를 구매하면 축제 기간 내내 관람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없지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를 구매한 단체 관광객들은 쿠폰을 받을 수 없다. 표를 사면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쿠폰을. 근데 단체 관람객은 받을 수 없다. 그런 내용 없지요. 표를 구매하고 받은 쿠폰은 다음 축제 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지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표는 축제 기간 전에 미리 살 수 있고 사전 예매가 나와 있었지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담화를 읽고 글을 읽고 세부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 파악하기에 마지막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글 또는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 역시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환율이 나와 있네요. 여기 환율이 있고요. 여기는 연도가 있어요. 나라가 있습니다. 갑국과 을국이 이렇게 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예항을 살펴보지요. 1번, 2005년에 갑국과 을국의 환율 차이가 가장 크다. 2005년을 볼게요. 갑국과 을국의 환율 차이. 가장 작지요. 가장 크지 않습니다. 네, 2번. 2005년 이후 갑국과 을국의 환율 차이는 비슷해지고 있다. 2005년 이후 이 뒤를 봐야 해요. 환율 차이가 비슷해지나요? 점점 커지고 있죠. 저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3번. 2005년 이후 갑국의 환율은 증가했고 을국의 환율도 증가했다. 2005년 이후 역시 이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환율, 네, 증가한 게 맞아요. 을국의 환율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지요. 네, 을국의 환율은 감소했습니다. 마지막 4번. 2004년까지 을국의 환율은 증가한 반면 갑국의 환율은 감소했다. 2004년까지 이 앞부분을 봐야 합니다. 갑국은 감소, 을국은 증가.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지요. 네, 그래프에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도 있고요. 선 그래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와 세로에 무엇이 나왔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래프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그래프를 하나 더 볼까요? 우리 문제 책에 있는 228쪽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 또는 도표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제목이 나와 있네요. 주요 국가의 흡연율. 흡연율이 뭐예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고요.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가 있고요. OECD 평균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비교해 볼까요? 프랑스의 흡연율은 일본보다 낮다. 프랑스 여기 있어요. 일본 어디 있죠? 여기. 어디가 더 낮아요? 일본이 더 낮지요.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 한국과 미국의 흡연율은 상이하다. 상이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많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흡연율 어때요? 굉장히 다르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한국의 흡연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다. 한국의 흡연율 어때요? 가장 높습니다. 아니지요? 4번, OECD 평균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이다. OECD 평균 여기 있어요. 미국은 OECD 평균보다 낮지요. 프랑스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유형을 풀 때에는 예항과 지문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비교해야 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에는 선생님처럼 다르게 표시를 해주세요. 밑줄을 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예항과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순서를 파악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문장이 이렇게 순서 없이 나와 있어요. 이런 문장을 보고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예항으로 가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오면 될지 찾아봐야 돼요. 네, 예항을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나, 가, 또 나, 가. 그러면 가 또는 나가 첫 번째 문장으로 오겠지요. 그럼 가,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앞에 어떤 내용이 올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첫 번째에 올 수 없겠지요. 나를 볼게요. 요즘 들어 지나친 세제의 사용으로 생활 화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세제를 너무 많이 써서 생활 화수, 생활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그런 물이 많아진 것,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대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올 문장은 나,
1번과 3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 라가 있어요.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지 가와 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네, 사람들이 병에 걸린대요. 그 다음에 라를 볼게요. 그 부작용으로 물고기가 기형이 되거나 떼죽음을 당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네, 생활 하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물고기가 기형이 되거나 떼죽음을 당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라가 그 다음으로 올 수 있겠네요. 정답이 1번인 것 같은데 한번 찬찬히 볼게요. 부작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가예요. 또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이것도 다른 부작용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기형이 되거나 병에 걸리는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럼 또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책 297쪽 13번 문제입니다. 또 예항을 봅니다. 다가 첫 문장이네요. 불면증은 높은 체온에서 비롯된다. 잠을 못 자는 것은 체온이 높아서 그렇대요. 그 다음은 가가 라라. 가와 라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체온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일까요? 하지만 에어컨을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두통, 냉방병, 여름 감기,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다음에는 가가 올 것 같아요. 높은 체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온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라가 올까요? 나가 올까요? 라, 나 볼게요. 하지만 에어컨을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계속 사용하면 안 좋대요. 나는 따라서 에어컨을 잠들기 전후 1시간 이내로 트는 것이 좋다. 이 순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가, 라, 나 이러면 사람들이 높은 체온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에어컨을 많이 틀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1~2시간 정도만 트는 것이 좋다.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아직도 남은 유형들이 더 많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남은 유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